안녕하십니까. 영시할시 12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교재 188쪽에 실려있는 시고요. 메리 올리버 시인의 뮤직 레슨스라는 제목의 시를 갖고 있는 시를 소개해볼까 합니다. 메리 올리버는 전에 우리 68번 에피소드에서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요. 블랙 월넛 트리라는 검은 호두나무라는 시로 한번 우리가 접해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그 시가 검은 호두나무라는 시가 23년도 임용고시 기출문제였기도 했었습니다. 나무를 두고 어떤 가족관계를 다루던 시였었죠. 오늘도 약간 가정적인 이미지가 물씬 풍기는 그런 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메리 올리버 작가 잠깐 소개하면요. 1935년 출생, 현재까지 살아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미국의 오하이오 출생 미국 시인입니다. 84년에 필리처상 받으셨고 1992년에 또 전미도서상을 수상하기도 하셨습니다. 보통 이렇게 소박한 언어로 자연의 경이로움, 어떤 가정의 어떤 소박한 이미지, 생생한 이미지 이런 것들을 많이 그리신 시인이라서 미국의 베스트셀러 시인이기도 해요. 그리고 최근에 많이 연구자들이 또 메리 올리버의 시를 많이 분석하고 또 비평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에밀리 디킨슨 기억나시죠? 그 시인과 많이 비교를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면 오늘 뮤직 레슨스 음악 수업이라고 번역해 볼 수 있겠는데 오늘의 시 한번 또 마찬가지로 제가 한글로 번역된 내용을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의 눈은 원문과 비교하시면서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글 번역시 읽겠습니다. 음악 수업 메리 올리버. 때로는 수업 중간에 우리는 자리를 바꾸었다. 그녀는 잠시 건반 위에 펼쳐진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지. 그러면 자잘한 장식품들이 있는 작은 집, 닫힌 창문들, 아들들의 사진과 진지한 남편의 사진이 새로운 형상들이 만들어지며 사라졌다. 소리는 음악이 되었고 음악은 청자가 혼자 올라갈 하얀 절벽이 되었다. 나는 바위에 바위를 뛰어넘어 정상에 이르러 변모된 채로 기다리는 나를 발견했고 여전히 그녀는 연주했다. 그녀의 눈은 빛나고 고집세고 그녀의 고정된 머리카락은 흘러내리고 나와 집과 깔끔한 초록 마당을 잊은 채 그녀는 모든 지루한 속박에서 그 작은 불꽃 속으로 도망쳤다. 저녁 식사, 육신과 가정의 의무들, 목에 댄 칼, 메트로놈 속의 죽음에서. 어떠신가요? 일단 아이라는 화자가 나오고 그녀라는 화자가 또 나오죠. 아이라는 화자가 지금 피아노를 연주하는 그녀를 보면서 어떤 자신의 삶을 반영하면서 또 곱씹으면서 감상하는 듯한 이미지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사실은 화자가 음악 감상인데 그 음악 속에서 자신의 삶을 깨닫는 듯한 느낌이 전달되는 것 같습니다. 시 전체는 4행씩 4연으로 된 총 16행의 시라고 볼 수 있겠고요. 마찬가지로 한 2행 정도씩 문장이 끊어지는 정도 수준에서 또 끊어보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한번 꼼꼼히 따져보도록 합시다. 1년에 1, 2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Sometimes in the middle of the lesson we changed places. 여기까지 볼까요? 맞춤표가 있으니까. Sometimes 때때로 in the middle of the lesson 수업 중간에 we exchanged 주어 동사겠죠? 우리는 바꾸었습니다. places, 장소를. 그러니까 우리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지금 한글 번역시에서 이해하셨다시피 아이하고 그녀를 지칭하는 말일 수 있겠죠. 서로 자리를 바꾸었대요. 그 다음에 2, 3행 또 보시면 She would gaze a moment at her hands spread over the kiss. She라는 화자가 나오고 그녀는 would gaze 응시하다라는 뜻이죠. A moment, 한순간을 응시하곤 했다. 그죠? 바라보곤 했다. 어디를? at her hand, 자신의 손을. 근데 어떤 손이냐? spread over the kiss가 hands를 수식하는 느낌일 것 같아요. 피아노 느낌이니까 키는 건반이라고 표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건반 위에 펼쳐진 자신의 손을 잠깐 바라보곤 했지.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또 3, 4행 보시면 Then the small house with its knickknacks, its shut windows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 열거하는 표현들이니까 일단 1년에서 끝나서 여기서 1년 4행까지만 한번 끊어보겠습니다. Then 그리고 나서 a small house 자그마한 집. 근데 어떤? Its knickknack. It's는 집, house를 받는 말일 것 같고 knickknacks 하면 이렇게 ornament라 그러죠. 장식품, 작은 장식물 이런 뜻이에요. 뭐 자질구레한 물건들, 폐물 이런 것들을 knickknacks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자잘한 장식품이라고 이제 표현해 보았고 이게 있는 자그마한 집 그리고 it's shut window. it는 다 집을 뜻하는 말일 것 같습니다. 이 집의 닫힌 창문 여러 개. 그다음 2연으로 가볼까요? 2행 읽겠습니다. Its photographs of a son's and the serious husband vanished as a new shapes formed. as 앞에서 끊어주면 좋겠죠? 자질구레한 물건, 창문,
그 다음에 it's photograph, 사진이에요. 누구의 사진? her son, 그녀의 아들들. 아들이 한 명이 아닌가 봐요. the serious husband, 뭔가 진지한 근엄한 남편과 아들들의 사진. 이 vanished, 사라졌다. 이게 동사겠죠? 뭐 할 때? new shapes formed, 새로운 형태가 형성될 때. 이게 이제 어떤 느낌일지 시 다음 계속 읽어보면서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 수 있겠죠?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새로운 형상이 만들어지면서 기존의 집안에 있는 물건들이 또 사진이 사라졌다. 그 다음 또 한 두 행 정도 읽어볼까요? Sounds became music and the musical white scarf for the listener to climb. 뮤직에서 주어 동사로 되어 있죠. 사운드, 소리는 became, 되었다. 음악, 그러니까 연주가 이제 음악으로 뭔가 감상할 수 있는 무언가로 작품화돼서 자신에게 어떤 느껴지는 표현인 것 같고요. 소리가 음악이 되고, 근데 music, white scarf, 이렇게 명사가 두 개 나온 거 보니까 여기 music하고 white 사이 became 동사가 생략됐다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음악은 흰 scarf가 되었다. scarf는 절벽, 벼랑, 급경사 이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목에 두르는 스카프는 요 F로 끝나는 겁니다. 요 P로 끝났기 때문에 벼랑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흰 절벽이 되었다. 근데 어떤 절벽? For the listener to climb. 이게 for to죠. to climb의 의미상의 주어로 봐서 요 음악을 듣는 사람이 올라갈 절벽이 되었다.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어서 보시면 alone, I lifted the rubber rock to the top and found myself waiting. 여기까지 볼까요? 언론에서 끝나는군요. 그러니까는 청자가 혼자서 올라갈 절벽이 되었다. 무엇이? 음악이. 그렇게 됐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I leaped. 이건 주어 동사인 것 같죠? 나는 립이 펄쩍 뛰다라는 동사죠. rock over rock. 바위 넘어 바위를 펄쩍 뛰었다. 바위에 바위를 뛰어넘어 이렇게 표현했고요. 어디까지? to the top. 꼭대기까지. 음악이 절벽이 돼서 최정상까지 지금 올라간 느낌을. 근데 바위에 바위를 뛰어넘는다는 얘기는 되게 힘겹게 올라가는 느낌이겠죠. 그리고 found myself waiting, 기다리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했다. 근데 어떻게? transformed and still she played, her eyes luminous and willful. 일단 여기까지 볼까요? transformed, 변모된 채로, I 화자의 분사구문 정도로 표현해보면 되겠죠. 변모된 채로 기다리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했다. and 그리고 still, 여전히 she played, 그녀는 연주하고 있었고, ice가 있고, 요건 명사군데 lumous의 willful은 이제 ice를 수식하는 느낌으로 이해하는 게 좋겠죠. luminous 하면 뭐 빛나는, 선명한 이런 뜻이죠. willful, will이 의지란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고의로, 일부러, 고집센 뭐 이런 뜻이 있어요. 제멋대로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일단 고집세다고 표현했는데 여기서는 사실 willful은 조금 부정적인 뉘앙스의 단어이긴 한데 여기는 그렇게 부정적인 이미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빛나고 고집스레 비춰지는 그녀의 연주에 집중한다는 느낌일 것 같아요. 그 다음에 her pinned hair falling down, 헤어가 있죠. pinned니까 핀으로 고정한 머리카락 이렇게 되겠죠. 근데 어떤 머리카락? falling down, 그래서 흘러내린, 늘어뜨린, 고정된 그녀의 머리카락,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3년에 또 1행 보시면 Forgetting me, the house, the neat green yard, she fled in the league of flame, O tedious bunch. Forgetting me, 분사구문이겠죠? 나를 잊으며. 근데 나 말고도 1번 house, 그 다음에 green yard까지 세 가지를 잊으며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 있는 주체는 she, 연주하는 그녀일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 연주를 듣고 있는 나, 그리고 이 집, 그리고 neat green yard, 아주 깔끔한 단정한 녹색 마당, 잊어버린 채, 그러니까 연주에 몰입했다는 느낌일 것 같죠? 그 연주자인 그녀는 fled, flee의 도망치다의 과거 형태죠? 도망쳤다. 어디로? That league of flame, 이렇게 돼 있어요. 리그 원래 이제 할다란 뜻이죠, 사실은. 근데 여기서는 that league of 나온 거 보니까 league는 명사고 작은, 소량의 이런 뜻이 있어요. league of 이렇게 나오면 little of 뭐 이런 느낌으로, a bit of 이런 느낌으로, 작은 불꽃 이렇게 됩니다. flame까지 해서 그 작은 불꽃이 the league of flame을 번역한 겁니다. 작은 불꽃 속으로 도망쳤다. 근데 어디에서? all tedious bunch, 모든 tedious, 지루한 bunch, 속박 정도로 표현해 봤는데요. 갇혀있는 느낌으로 모든 속박 속에서, 속박으로부터 작은 불꽃 속으로 도망쳤다. 이렇게 됩니다. 뭔가 연주하면서 일상의 탈출 이런 것들을 연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두 행 보면 이 속박에 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여기 콜론이 찍혀 있는 거고요. Suffer the duties of the flesh and home, the knife at the sword, the death in the metronome. Suffer, 저녁 식사죠, 그죠? duty, 임무, 의무 이런 뜻이에요. flesh는 원래 살인데, 그러니까 육체적인 육신의 임무, and home, 그러니까 육신과 가정이 해야 할 일들, 그게 이제 지루한 속박 중에 하나라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knife at the throat, 목구멍에 칼, 목에 댄 칼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the death 죽음인데 in the metronome. 메트로놈은 음악에서 보통 나오는 말이죠, 그죠? 보통 시어에서는 미터라고 표현하고 이거 운율 뭐 이런 표현 쓰는데 요거와 조금 비견되는 표현으로 메트로놈 음악에서 나오는 말로 어떤 노래의 빠르기를 지칭하는 말이잖아요. 노래를 빠르게 하는 측정 기계에서 나온 말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따로 이렇게 번역할 표현이 딱 들어맞는 말이 없어서 그냥 메트로놈이라고 표현해 봤습니다. 시에서 운율에 해당하는 노래의 빠르기 정도, 그러니까 노래 흐름의 죽음 뭐 이 정도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리버 시의 이 음악 수업의 주제라고 우리가 떠올려 본다면 지금 음악이 연주자와 듣는 사람의 어떤 삶과 죽음 또는 외부 세계와의 연결 이런 것들을 그려내고 있고요. 또 사실 이런 노래나 문화나 시 이게 자연에서 생겨났고 뭔가 자연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생각을 탐구하게끔 연상시키는 시가 아닐까라고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코멘터리 보면서 또 우리가 어떤 표현들로 이 시를 이해할 수 있는지 한번 따져보도록 합시다. 코멘터리 읽겠습니다. The theme of Mary Oliver's poem, Music Lessons, is that music connects the players and the listener to life, death, and the outside world. 방금 제가 설명한 말이죠. 이 지점까지가 주어 메리 올리버 시의 음악 수업이라는 시의 주제는 대디합니다. 뭐냐면 뮤직, 음악이 connect, 연결해 줍니다. 누구를? player and listener, 연주자나 듣는 사람을 뭐에? life, 삶이나 death, 죽음 또는 outside world, 외부 세계에 연결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음악을 통해서 지루한 속박으로부터 벗어난다는 표현이 있었잖아요. The poem also explored the ideal that culture emerged from the nature and never escaped it. The poem, 이 시는 또한 explore the ideal that, 대디아의 어떤 아이디어를 탐구해 주는데 뭐냐면 culture, 문화라는 것이 emerged from nature, 자연으로부터 emerge, 생겨났고 never escaped it, 자연을 벗어날 수 없음을 탐구해내고 있습니다. 또 다른 표현 볼까요? Oliver's music lessons explores the transformative power of art as a means of transcendence from domestic confinement. 화려한 단어로 좀 표현을 했네요. Oliver's music lesson, 메리 올리버의 음악 수업 시는 explore, 탐구하고 있습니다. 뭐를? 여기 에지가 있죠? transformative, transform에서 나왔어요. 변형적인 power of art, 예술의 힘, 예술의 변형적인 힘을 탐구하고 있는데 이걸 뭐로 보냐면 means, 수단으로 보고 있어요. 무엇의? of transcendence, transcend가 초월하다라는 동사죠. 초월성, 초월 수단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뭐로부터? domestic confinement, 가정의 confine이 제한하다, 가정의 제한된 공간으로부터 뭔가 초월 수단으로서 예술의 변형적인 힘, 음악을 통해서 뭔가 해방감을 갖는 그런 느낌이죠. The poem moves beyond the simple musical connection to reveal how artistic expression became a vehicle for temporary liberation from societal constraint. The poem, 이 시는 또 move beyond, 뭘 뛰어넘어서 이동하냐면 simple musical connection, 단순한 음악적인 연결에서 뛰어넘어서 어디까지 가느냐? to reveal, 드러내는 데까지 가요. 무엇을 폭로하냐면 how artistic expression, 어떻게 예술적인 표현이 becomes, 되는지. vehicle, 원래 교통수단이란 뜻이죠. 그냥 수단 정도로 앞에 그 민지하고 비슷하게 어떤 수단? temporary liberation, 일시적인 해방을 위한 수단이 되는지. 뭐로부터? societal constraint, 사회적인 constraint, 이것도 제약, 제한 이런 뜻이죠. 사회적 제약으로부터 아무래도 이제 가정주부의 느낌이니까 엄마로서 또는 가정주부로서는 이제 가정을 돌봐야 되고 바깥의 어떤 자유로움을 느끼기에는 좀 한계가 있는데 그런 사회적 제약으로부터 일시적인 해방감의 어떤 수단이 이런 예술적 표현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지를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다른 표현 볼까요? The poem ultimately presented music as an act of resistance against the tedious bonds of the prescribed feminine laws, offering the moment of radical self-reclamation through artistic expression. 이것도 비슷한 뉘앙스의 표현일 것 같은데요. The poem, 시는 ultimate, 궁극적으로 present music, 음악을 뭐로 보여주냐면 as an act, 어떤 행위로서 음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떤 행위? resistance, 저항이죠. 저항 행위로서 본대요, 음악을. 근데 뭐에 대항해서? against the tedious bond, 우리 tedious bond, 지루한 속박이란 표현이었었죠. 근데 어떤 속박? prescribed feminine laws, prescribe가 본래 뜻은 이제 처방하다, 규정하다, 지시하다, 그러니까 규정된, 이렇게 미리 정해진 이런 느낌이에요. 미리 정해진 여성의 역할이라는 지루한 어떤 속박으로부터 어떤 저항 행위로서 음악을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네, 뭐 하면서? offering a moment. 어떤 순간을 제공하면서 어떤 radical self-reclamation. 급진적인이죠. 급진적인 self, 자아, reclamation. reclaim 하면 원래 되찾다, 개간하다, 복구하다 이런 단어에 여기 I가 들어가죠. 원래는 동사의 명사 형태예요. 그래서 이제 자아 회복 정도로 표현해 볼 수 있는 self reclamation이에요. 그 급진적인 자아 회복의 순간을 제시하면서 뭘 통해서? artistic expression. 예술적인 표현을 통해서, 즉 이 연주하는 행위를 예술적인 표현이라고 한 것 같고요. 이걸 통해서 가정주부로서의 어떤 사회에서 규정화시킨 그런 의무감, 지루한 일들 이런 것으로부터 약간의 해방감을 제시하는 느낌을 메리 올리버는 음악 수업이라는 시를 통해서 표현해낸 것 같습니다. 어떠신가요? 어머니의 고충이 느껴지실까요? 아니면 본인이 이제 감상하시는 여러분들이 자녀가 있다면 그런 해방감을 조금 연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한 줄평은 따로 노래를 정하진 않았고요. 일상의 감옥에서 음악으로 탈출하는 엄마 또는 아내의 즉흥 연주라고 이 시를 한 줄평으로 대신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